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에 무리를 주는 정책들이 되돌려질 수 있다는 기대가 만든 숫자겠죠. 대통령이 직접 외친 코스피 5천, 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위해서 해외에서는 어떤 기대, 어떤 주문을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살펴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우선 간밤에 증시에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일단은 어제 저희도 아침에 대주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우리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그러니까 45년 만에 아마 증시에 관련돼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1,400만 주식 대정화 시대에 아마 이거만큼 큰 뉴스가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서피드랑 같이 해서 코스피 5천 시대 한국 증시 힘내라 이런 쪽으로 해서 방송을 해서 사실 증시가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힘줘서 얘기했습니다는 8월 이후에는 좀 주춤해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일부에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다가 좀 떨어지니까 허니문 랠리다 해서 우리 증시의 상승세를 좀 약간 비하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는 신앵커랑 저랑 이게 허니문 랠리로 끝날 성질은 아니다. 예. 그래서 코리안 랠리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는 아무튼 요즘 한국의 코스피에서 사상 최고치라는 얘기가 찍었습니다. 세계 증시 보면 올해 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았습니다는 최근에 글로벌 증시는 사상 최고치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미국도 어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사실 오늘 웬만한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기술적 지표상 주가는 떨어진다 하는 쪽이 이제 지배적 시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PPI 소식들 들으셨죠? 9월에 FOMC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높여줬고요. 인적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침내 마이런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냥 미란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란, 마이런, 영어 스페링이 MIRO니까 어떤 쪽으로 불러도 관계 없을 것 같습니다. 상원위에 통과해서 결국 FOMC에 이렇게 9월 FOMC에 참여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측면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이렇게 고용 지표가 너무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따라서 주가의 플러스 요인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따라서 펀더멘털이 주가 약재 요인이냐 이런 쪽에 다툼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다툼 속에 오라클의 기적에 의해서 오늘도 나스닥 지수, S&P 지수가 23번째, 올해 들어서 23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9월이 끝나기 전입니다는 23번째는 거래일 기준 한 달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얼마나 강한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됩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증시 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도달하기까지는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하는 데는 45년 만의 역사다 이런 쪽의 얘기 나오는 것처럼 예. 그만큼 한국에서 보면 올해 들어서 올해 정치적으로 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얼만큼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더더구나 트럼프와 같은 탑다운 연구 방식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렇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결국 부재거나 사실상 역할을 부진했으니까 한국의 경제라든가 증시에 보는 모습은 상당히 어려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상 최고치를 45년 만에 찍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현 정부의 친증시 정책 이것이 이제 가장 큰 기여했다는 것은 시청자분한테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8월 들어서 좀 안 좋았습니다. 총론은 코스피 5천 목표로 하는데 강론은 그놈의 세법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사실 8월에 다른 국가들이 전부 주가가 잘 좋아가는데 우리 증시만 유일하게 소외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는 사실 한국의 증시에서 보면 친증시 정책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들어 대주주 기준에 대한 상향 문제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다 보니까 너무 친증시 정책을 학수 고대했는지 증시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한국 증시를 폭발적으로 사는 과정에서 이번 주에 거래일 기준으로 3일 만에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세법 개정이 잘못됐다는 것도 반증하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취임급 100일을 맞으시는데요.
제가 그런 이렇게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취임 100일을 맞는 걸 축하드리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을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요. 예. 증시적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이렇게 본다면 50억으로 이렇게 대주주 기준을 환원시키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증시에 대해서 좀 당신이 직접 거래를 해서 그런지 최소한 금투세 그냥 시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주 요건 10억으로 낮춰야 된다는 진성준 의원보다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번에 금투세 폐지에 문제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의 당대표께서 결정을 하셨고 이번에도 대주 요건 50억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실 거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표현을 써서 주식 투자 입장에선 대환영은 잠시 있을 취임 이렇게 100일 간담회를 굉장히 학수고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 얘기에 대해서는 일각의 시각이긴 합니다만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직후에 거품을 좀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 나오니까 꼭 이렇게 해요. 사상 최고치를 하면 그 자체로 박수를 쳐야 되는데 꼭 사상 최고치 하면 딴지를 거는 데 있어요. 일부 증권사에서. 그래서 뭐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 너무 주가가 올라간 것이 고평가 얘기. 또 증시 정책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우리의 실력으로 올라간 거냐. 아유, 친증시 정책이 실력이지 뭐가 실력입니까? 그게 실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부 신문에서는 아이고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하는지 우리 실력으로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실력이죠. 친증시 정책이 실력이지 뭐가 실력입니까? 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은 좋은 일처럼 봐드려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 증시 고평가 됐습니까? 사상 최고치였지만 이게 너무 늦게 가는 거죠. 이 고평가 얘기는 미국이 같은 경우는 해당될 겁니다. PER이든가 PBR 같은. 그리고 우리 경제부총리가 PBR이 만약에 100배라면 10배라면 우리 증시가 고평가됐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PER과 PBR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고평가됐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 PER 12배입니다. 선진국 22배입니다. 신흥국 16배입니다. 월등히 좀 낮은 상태입니다. 문제의 PBR, 부총리가 10배라 해서 시청자라면 10배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PBR 1.1배입니다. 선진국 3.6배, 신흥국 1.9배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예. 그리고 PSR, PBR, PDR, PR 다 아실 겁니다. 신평가 지표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무슨 의무 거품입니까? 한국 증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죠. 지금 사상 최고치 늦게 기록한 거죠. 사실상 45년 만에 기록하는 거니까 굉장히 늦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사상 최고치를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 길을 쭉 가도록 하는 것이 정책 당국자 또 우리 투자자 그리고 거기에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증권사 모습 이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니까 실력으로 된 거냐 고평가됐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대로 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맞아서 대주주 기준 이 양도세를 내기 위한 기준 50억 원으로 유지하겠다 이 얘기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 여당 내 반론이 분명히 있었지만 친증시 정책 계속해 나가겠다. 시점이 어떻습니까? 네, 시점상으로 보면 우리가 정책은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타이밍상 정무적 타이밍이 있고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적 타이밍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국민들이 느끼는 기대하는 타이밍상으로는 분명히 늦었습니다. 사실 세법 개정안이 총론과 강론이 코스피 5천과 세법 개정안이 서로 총론과 강론이 맞아서 했더라면 8월에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웠던 이렇게 기간을 좀 사실 이렇게 없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체감적인 정책 타임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정책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무적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50억 이렇게 발표하는 대통령의 시점은 사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펀더멘탈 측면에서 한국은 지금 추세 전환, 저점이 통과한 시점이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추세 전환의 가장 좋은 포인트가 OECD 복합 선행지수, Compound Reading Index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본다면 세계 경기도 올해 사실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그 다음에 반기를 보면 상반기에 저점을 통과해서 최근에 보면 IMF라든가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도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죠.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극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6월 이후서부터 월별 OECD Compound Reading Index가 3개월 연속 100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월별 지표는 추세를 볼 때 3개월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는 한국 경기도 저점을 통과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두 번 정책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페드가 이제는 9월 달에 피벗을 1년 만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이 내용은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자, 페드가 피벗을 단행하니까 이미 중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내려왔던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국가들도 속속 피벗에 동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수한 환경이 있던 일본은행처럼 추가 금리 인상하더라도 유동성 측면에서는 돈을 공급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책적 측면에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대주주 기준 50억을 이렇게 환원하는 조치를 발표하면 타이밍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보면 지금은 우리 펀더멘털에서 경기가 저점 통과하고 정책적 측면에서는 금융 완화가 이렇게 기준금리 이렇게 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에스컬레이트 돼서 사실 대주 요건에 대해서 50억에 대한 상승 효과 이런 것은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증시 상승 동력이 될 정부의 친증시 정책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조금 더 냉정하게 보면 대주주 기준은 사실 기존 정책에서 더 나빠지는 걸 막아낸 정도가 될 것이고요. 이것만으로 코스피 5천 도달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책들 더 필요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워낙 대주주 기준 요건이 하향하는 게 워낙 이슈가 돼 있기 때문에 대주 기준이 상향 조정하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기대가 높습니다는 지금 신행국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 요인만 가지고 우리 주가가 코스피가 5천 목표 도달하기는 상당히 이렇게 불충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책들이 보완돼야 된다. 대지 요건 55로 환원되는 것이 마치 코스피 5천을 이렇게 목표 도달을 이렇게 확인시키는 건 아니다 하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통령께 좀 대주주 50억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조치와 함께 어찌됐든 돈이 증시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부동산을 자금을 증시로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재산 증식 수단을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하겠다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대주 요건 50억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시진핑 이렇게 국가 주석이 최근에 왜 중국 경제가 지금 한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여건이 어려운데 하반기에서 경기 여건이 어렵죠? 주가가 많이 날르고 있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은 시진핑의 주석의 이렇게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는 방안 이것도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같은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참조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시진핑 사회주의 국가에서 낸 얘기를 했습니다. 인민의 재산 증식 수단을 주식으로 해야 된다. 물론 특수하게 헝다그룹 사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이게 해결하지 못한 기득권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한 이런 정면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국민의 재산 증식 수단을 이제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오면 어떻게 증시를 유입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한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사실은 증시로 자금을 유입해서 부양하는 데인가 이걸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앞서갔던 시진핑 주석이 제3의 대책으로 증시를 부양하는 대책 보면
딱 우리도 이런 대책을 좀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세제 강화. 국채 부분은 저는 좀 그러겠습니다는 부동산에서 규제 강화, 과세 강화. 과세는 여기다 강화해야죠. 그래서 정식적으로 지금 한국이 지금 부동산에 너무 쏠려 있고 각종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지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한국이 부동산에 지금 광풍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 얘기하면 저희 것처럼 강북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집값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집값도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놈의 부동산 강풍입니까?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집을 놓고 저기 시칠리아처럼 사실 시카고 공포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강풍을 좀 정식적으로 좀 하면 부동산의 세력 간 균형도 맞춰줄 수 있고 지역 간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예. 소득 계층 간 불균형도 맞춰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사실 부동산의 그 과세를 강화해서 이쪽 부분을 좀 자금 또 과세 강화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특정 지역의 공급을 좀 강화해서 이쪽에 좀 자금을 좀 유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가게 하자면 해외 투자 적극 억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투자분 환수 이런 조치인데요. 아마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식적으로 자금을 유입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이 방안도 상당히 참고가 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대주주 50억 이렇게 환원과 함께 증시로 자금을 유입하는 방안 이걸 꼭 좀 강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지역별로 말씀대로 부동산 어디가 올랐다 떨어졌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나라의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기업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 가는 게 더 옳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전통적인 경제 정책 한계가 있다 그동안에 말씀해 오셨긴 하지만 특히 최근 미국 움직임 보면은 재정 정책이 또 정확하게는 재정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증시 더 강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목은 내가 통계상 가지고 지역 간 부동산의 불균형은 확실합니다. 예. 내가 그걸 반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를 갖고 시청자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 간의 부동산의 가격에서는 불균형이 심한 것은 엄청 심하죠. 정확하게 나오는 통계입니다. 국민 KB의 통계 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증시라든가 정시 측면에서는 재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십시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자, 증시가 강세장이 많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 굉장히 미국의 주식에 대해서 고평가를 얘기하는 시각이 많았죠. 그런데 나스다크, 그다음에 S&P 지수는 올해 23번째 걸쳐서 오늘 걸쳐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재정의 역할이 컸습니다. 감세라든가 누릴 정책. 우리 입장에서도 증세만 주장하는 이렇게 국회의원들 좀 이걸 좀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일본 트러스 쇼크 됩니다. 근데 재정 지출정 때문에 이렇게 일본이라든가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이 경기라든가 증시장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팽창 예산을 뗄 때 투자성 경비 쪽으로 투자성 경비로 페이고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경직성 경비, 공문의 봉금, 그다음에 기관 경비 이거는 사실 승수 효과가 크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투자성 경비, 경기 부양 효과라든가 증시 부양 효과로 세출 항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국은행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신트렐마에 있는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렇게 이런 측면에서 트렐레마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 이번까지도 그러는데요. 물론 10월 들어서는 경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사에 있습니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한국의 부동산의 문제는 특정 지역의 문제지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에 해당되는 금리 가지고 자 금리를 변경하면 보편적 일반적 수단이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하면 강남 지역만 영향을 받습니까? 소상공인도 다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 통화정책입니다. 보편적 통화정책 가지고 특정의 부동산 문제를 왜 그걸 들이댑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자 통화정책도 증시 부양이라든가 경기 부양 쪽에 맞춰야 되지 않느냐. 자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소득이 낮은 국민 대다수가 있는 사람들은 경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맞춰져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친증시 정책으로 맞춰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증시 정책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코스피 5천 도달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 알아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금이 해외 투자 말고 국내 투자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네, 사실 이 대목은 저는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 왜냐하면 연기금, MPS라든가 연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담당하는 겁니다. 세원이 조성됩니다. 왜 민간 금융사와 똑같은 각도에서 해외 투자를 강조합니까? 저 지금 2019년까지 나왔죠? 국내 투자 비중 계속해서 줄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세원으로 재금 조달하는 시각은 반드시 뭐냐? 우선순위를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땐 국내 주식을 우선해야 된다. 왜 그럴까? 국민경제 3년 등가법칙상 그렇습니다. 국내 주식을 해야 국내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내 주식이 올라야 국민들의 재산이 증대돼서 소득이 넉넉해지지 않습니까? 왜 국민연금 세원으로 포착해놓고 조성해놓고 왜 단기간에 투자 수익률 가지고 국정에서 감사하는 국회의원들도 문제고 민간 차원과 같이 수익을 생각해서 민간과 똑같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경제 효과가 있다는 사회적 말씀이신 기능은 거죠? 되죠. 예. 사회적 기능요. 그런 측면에서 꼭 시청자분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화시켜서 예. MPS라든가 연기금 같은 단순한 수익률 가지고 이렇게 해외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 하는 측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한국의 자본 공동화 내면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줘야죠. 그런 측면을 꼭 좀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조금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가 이제 대주주가 사실상 국민연금인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 경영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국민연금의 내부 구성 중에서 보면은 사실 이 결정하는 사람들이 전문 투자자가 아닌 분들이 좀 많다. 이것도 논란이 되던데 이거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 사람이 중요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법과 뭐 관행이라든가 이런 게 뭐 통합니까? 결국 사람이 해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친증시 정책도 주도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대주 요건 이거 50억에서 10억으로 50억 한 달 사이지 않습니까? 다시 50억으로 하는 이런 입장에서 외국인을 비롯한 해외 투자가 한국의 이 친증시 정책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다음에 국민분들도 어떻게 하냐? 야, 50억에서 10억으로 갔다, 50억으로 갔다. 이게 무슨 이걸 바라보는 시각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전문가가 들어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처럼 주식 거래 내가 한 적이 없다. 근데 왜 증시정책 주도합니까? 저거 주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도 시장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 시장에서 좀 증시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 증시정책을 해야 자, 다소 시장에 어긋나는 정책이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믿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국회 이렇게 자리에서 세법과 같은 경제 총괄하는 구인철 부총리가 PBR이 10배를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증시정책도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신정부에 각종 인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자, 가수 박진영 지금은 장관급 위원장이 됐습니다는 예.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나오는 지금 문화예술 교류치원장 이렇게 되니까요. 굉장히 저는 거의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학력과 관계없이 연세대학교 중퇴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위원장이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K-팝을 창의력과 그 어려운 세계에서 예. 이게 한국의 K-팝과 뭐 각종 K와 관련된 주도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창의력과 그 대중문화 관련해서 오래된 경륜이 본인이 활동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인사 중에서는 가장 잘된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증시력도 증시에서 오래된 경험,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학교 교수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주도로 해서 증시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법과 이론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인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렵게 예를 들어서 모 은행의 행장 같은 경우에도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 은행장까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시장에 상리를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지원된다든가 지금 금티업 회장 하시는 분도 저 오랫동안 산전수장에서 정책권이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좀 중용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야 한국의 친지 정책의 평가가 되면서 굉장히 코스피가 목표 5천뿐만 아니라 5천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 도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5천 가려면 증시 정책은 시장을 아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